사실 모든 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들이 사기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뭔가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본범들하고 막 사전에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거들어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돈을 받은 경우도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해야 되냐, 사실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인데 제3범죄에 속하다 보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벌 수준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합의를 해야 되는지, 그 경우 또 얼마나 감형받을 수 있는지, 실제 합의 금액에 따른 감형의 효과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겠죠. 근데 실제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없어가지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5분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고인들의 실제 1심과 2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합의를 했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형량이 선고되었고, 또 얼마나 감경이 되었는지 직접 판결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사건은 모두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들이고 초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이고 최근 2년 내에 1심과 2심의 선고가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총 10번의 재판인 거죠. 전체 표 가볍게 보시고 이런 경우 A, B, C, D, E 사건이 있고 1심, 2심 선고량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사건 첫 번째 A 사건부터 보시죠. 총 범행 횟수는 8번, 그 중에서 공소 제기된 횟수는 5회 있죠. 수거책 사건이 좀 독특한 것이 A처럼 8번 수거했다고 해도 실제 신고가 안 됐거나 신고를 했어도 이 피고인이 한 건지 특정을 못하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공소 제기되는 범행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5번 수거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요. 공소 제기된 횟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 금액은 9,700만 원 정도로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A 피고인 1심 선고형은 징역 1년 6월이었죠. 실형 선고됐는데 합의나 공탁 보시면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했죠.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서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검사 구형은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되긴 했지만 이 검사의 구형 대비 선고형은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양형의 이유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중간 부분에 단순 가담, 미필적 고의, 자수했다, 이런 사정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작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되었지만은 1심 판사님이 선고 당일날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합의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항소해서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소를 했고, 피고인이 또 1심 형량이 적다 보니까 검사도 항소를 했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으로 항소심으로 넘어갔죠. 항소심에서는 A 피고인이 합의를 한명하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2,6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고맙게도 600만 원을 합의를 해주셨죠. 근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왜 한 명하고만 합의를 했느냐? 나머지 4명의 피해자분들과는 합의금이 피고인이 없어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마련을 결국 못 하셨죠. 피해자 5명과 전혀 합의가 없었다가 5명 중 1명과 항소심에서 합의된 경우 형량이 얼마나 줄었을까? 아까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나왔잖아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결과 보시면 2심 선고형은 1년 3개월, 딱 3개월 줄었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합의 1명하고 했다, 이런 사정이 참작이 되어서 감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명하고 했는데 3개월이 줄었구나. 그 다음 B 사건 보겠습니다. 이건 횟수가 좀 상당합니다. 총 19회 범행한 것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죠. 피해 금액도 4억 원 조금 안 되죠. 조기에 적발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결국 검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일찍 검거, 적발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안 걸리니까 계속 한 거예요, 일을. 보이스피싱 본범들도 계속 이 피고인한테 일을 계속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합의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1심에서 선고가 되었죠. 검사는 징역 6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구형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B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형 선고되어서 검사는 항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소해서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이미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체포
체포 후에 바로 사전에 구속이 되어 있었었고 가족분들이 계셨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금 더 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합의를 해야 된다, 조금이나 합의를 하자, 합의금을 좀 준비를 하시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준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하지를 못했었고 대신 합의를 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그런 사정들, 이런 것들을 어필을 좀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감형이 되었을까? 2심 선고형량 한번 보시면은 징역 3년 나왔죠. 1심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감형이 안 됐던 거죠. 합의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소명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은 이미 1심에서 반영을 해서 선고를 했었다, 이런 이유였어요. 실제 2심 판결문을 보면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은 뭐 피해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횟수도 많고. 그래도 합의 없이 이제 검사의 구형보다는 조금 감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됐던 그런 사안이고요. 결국 합의가 하나도 안 된 경우에는 1심에서 3년형이 실형으로 선고가 되었고 항소했지만 역시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 사건 계속 보겠습니다. C는 총 범행 횟수 9회 중에 7회 입건이 되어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9,100만원 정도죠. 1심까지 합의 공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시면은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되었죠. 합의 안 됐으니까 실형 나오는 거예요. 검사 구형은 징역 5년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선고형이 좀 적게 나왔었고요. 판결문 내용 보시면은 중간에 합의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안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사건 역시 A 사건처럼 1심 판사님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고 합의의 기회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했고 검사도 이 경우에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 항소로 항소심으로 넘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A나 B하고는 조금 다르게 피고인분이 똑같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었지만 1심 선고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합의금 재원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기면은 합의금 마련했다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합의서 내면은 또 다음에 또 얼마 모이면은 또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걸로 또 합의 또 한 명하고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 7건이지만 피해자 한 명이 2번씩 돈을 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정된 피해자분은 총 5명이었어요. 그런데 5명 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는 3명이었는데 이 3명 중에 2명하고는 총 1,100만 원에 합의를 했고요. 나머지 연락 안 되는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못했죠. 이분들한테 공탁을 했고, 그리고 또 3명 중에 1명, 아까 연락되는 3명 중에 1명, 합의 거부한 그 피해자분 1명을 위해서 총 500만 원 공탁을 했죠. 그 결과 2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시면은, 2심 선고형은 징역 6월이 선고가 됐죠. 1심 대비 2년을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록 집행유예가 나오진 않았지만 징역 6월이면은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상 징역형 중에서는 최소 형량 정도에 가깝습니다. 형량이 이게 적게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구치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2심에서 합의도 일부 하고 또 일부 공탁도 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이 연락 가능한 피해자 3명 중 2명하고만 합의가 됐고, 그리고 1명이 공탁금 수령을 또 거부를 했었다는 사정이 좀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 피해 회복된 금액이 총 1,600만 원 정도죠. 합의금하고 공탁금 다 합해서 전체 피해 금액 대비 17% 정도죠. 피해가 회복이 된 금액이 다소 좀 적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비록 집행유예를 받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마련 가능한 재원으로 필요 적절한 수준의 합의와 공탁을 했고, 그것 때문에 크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다음 D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범행 횟수가 좀 많죠. 총 14회인데 피해 금액도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1심까지 합의 공탁 전혀 안 했었고
있었고, 그래서 1심 선고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죠. 여기서 아까 보면은 B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죠. 여러모로 좀 비슷한데, 일단 피해 금액이 B보다 D가 좀 적죠. 조금 적고 범행 횟수도 조금 적어요. 둘 다 합의 안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히려 B는 3년 나오고 D는 1심에서 4년 나왔어요. 이게 뭐지? 왜 D가 B보다 더 형량이 1년이나 많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혐의 인정 여부죠. B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취지였어요. 근데 D는 극구 부인하는 취지였죠. 부인하니까 반성 안 한다고 봐서 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다른 차이는 없었어요. 사실 모든 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들이 사기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뭔가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본범들하고 막 사전에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거두러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이분들도 사실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수거를 하러 다니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지시대로 이렇게 돈을 거두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수거한 돈을 또 이제 바로 송금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또 전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다 먹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 회복,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경우도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일부 극소수 무죄 취지의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행 판례 태도상 절대 다수의 경우는 반복된 수거 행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이죠.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라고 보거나 무언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법원의 다수의 태도죠. 그래서 D처럼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반성 안 한다고 평가하는 거죠. 합의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형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D는 다투느라 합의 공탁을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안 했다고 보셔야죠. 또 징역 4년이 나왔음에도 이 사건은 검사가 또 항소를 합니다. 이것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이 부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불이익들이 상당했던 거죠. B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 D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에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죠. 이건 아까 본 A 사건이나 C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됐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되었던 이 피고인들하고도 또 경우의 수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2심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합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수는 총 14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는 총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연락을 해서 9명하고는 모두 합의를 해드렸죠. 총 6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출을 하면서 변제를 했고,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탁을 추가로 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한테 모두한테 조금씩이나마 피해 회복 변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었지만 이것을 번의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2심에서 선고가 어떻게 났을까? 얼마나 이분 감형을 받았을까? 보시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고 당일날 석방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형을 받으셨죠. 합의나 공탁을 위해 쓰인 금액은 총 6,800만 원 정도였고요. 전체 피해 금액 3억 6천만 원 정도 대비 18% 정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C사건 변제율이 17% 정도로 이 D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D는 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따져보면 일단 변제율은 좀 비슷한데 변제를 위해서 내놓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크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D는 아까 일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셨던 C와는 달리 연락 가능한 모든 피해자 9명하고 합의가 다 되었었습니다. 나머지 합의 안 된 6분은 연락이 안 돼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근데 연락 안 된다고 합의 안 해도 돼야, 합의는 못하지만 공탁은 좀 하시는 게 좋죠. 공탁도 다 했고요. 더군다나 C하고는 다르게 공탁을 했던 피해자분들 중에서 공탁금을 수령 거절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C는 아까 3명 중에 2명하고만 합의를 했다고 했었어요. 한 명은 합의를 안 했다는 건데 그 한 명이 공탁금을 수령 거부를 또 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량이 4년에서 1년 6월로 그것도 집행유예로 대폭 감경을 받을 수 있었으면 알 수가 있는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을 번이하고 자백하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다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제 제가 말을 좀 살짝 뉘앙스를 바꿔서 그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약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좀 요거를 살짝 바꿔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판결문에 실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만약에 합의를 이렇게 처음부터 봤더라면 1심에서 징역 4년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를 보면 총 4회죠. 아까 뭐 10여 회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뭡니까? 일찍 잡힌 거예요. 일찍 검거가 되었다. 일찍 검거되면 뭐다? 결과적으로 다행이다. 왜냐면 범행 횟수가 더 늘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전 구속 가능성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B사건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이 사건은 피고인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범행 횟수 4회지만 피해자분 한 분으로부터 2번 수거한 것이 있어서 총 피해자 명수는 3명이었어요. 피해 금액은 약 한 5,200만 원 정도였고 이분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일찌감치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일찌감치 합의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금전적으로는 똑같이 앞서 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편이었지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만큼 그 합의금 재원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횟수도 좀 적고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더 생업에 종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좀 생겼던 거죠.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 3명 중에 2명하고 합의를 했었고요. 나머지 1명을 위해서는 공탁을 또 했습니다. 피해 금액 대비 변제율은 19% 정도였고요.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행히 이제 구속이 되지 않으셨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D 사건에서 총 범행에서 14회 피해 금액 3억 6천이었는데 합의를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이하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같죠. D가 얼마나 감형을 많이 받은 것인지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합의 여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E는 1심에서부터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피고인이 항소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항소를 했죠. 검사는 징역 한 3년 정도 구형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검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검사는 이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죠. 2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피해자 합의 안 된 이 한 명과는 여전히 합의가 안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이미 1심에서 합의를 한 2명과 안 한 한 명을 위해서 2심에서 추가로 공탁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었어요. 피고인분도 더 이상 재원 마련할 여력이 좀 안 되시기도 하셨었던 것 같고 대신 이제 검사가 적시한 항소 이유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항소를 이제 기각해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2심에서 추가로 합의 공탁 없었어요. 그 결과 검사 항소 기각을 받을 수 있었고 1심 형량 그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인정 반성, 처음부터 구속을 면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이 사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합의 금액 에 따라서 합의를 언제 했냐, 합의를 얼마나 했을 때 얼마나 감경이 되었냐, 총 5가지 사건 1심과 2심 판결 선고 형량을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A 사건 합의 전혀 없이 1년 6월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고요. B 사건 역시 합의 없었고 징역 3년이 선고가 되었죠. C 사건 역시 합의 전혀 없었고 2년 6월, D 사건 역시 1심에서 합의 전혀 없었고 4년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 형량 차이, 횟수라든지 혐의 인정 여부, 피해 금액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거고, A하고 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됐던 반에 D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1심 단계에서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징역 4년형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라는 부분 차이가 있고요. A 사건 경우 피해자 5명 중 한 분과 합의를 했고 그 결과
3개월이 감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3년에서 2심 단계에 넘어갔는데 합의 전혀 없었죠. 그대로 3년 유지. 그리고 C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나왔습니다만 피해자 5명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3명한테는 공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2년을 감경을 받아서 6개월로 최종 선고 형량이 정해졌고요. D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랑 합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로 석방이 될 수가 있었고 마지막 이 사건 역시 합의를 통해서 1심 단계에서부터 이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수 상태에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추가적인 합의라든지 공탁금 지출 없이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총 6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행 판례 태도상 혐의 부인 가능성은 좀 낮다. 보이스피싱 사건이요. 합의나 공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에 항소를 하더라도 감형 가능성도 낮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 반성, 합의 노력하는 것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피해 금액 대비 합의를 통한 변제율이 20% 이내 정도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 실제 판결로 알 수가 있고요. 일부 피해자라도 합의한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몇 개월이라도 몇 년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 A 같은 경우는 3개월 감형받아 C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합의금이 마련이 안 된다거나 그 경우에는 마련해둔 합의금 조금이나마 공탁으로라도 일부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